우리 아들은 원래 착한 아이야. 여러분, 이 한마디가 며느리와의 관계를 망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60대 시어머니 김순자 씨는 며느리가 힘들다고 하소연할 때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며느리가 더 이상 자신에게 말을 걸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죠. 대체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오늘은 많은 60대 부모님들이 공감하실 만한, 그러면서도 쉽게 간과하는 고부 갈등의 진짜 원인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며느리와의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가족 관계에 도움이 되는 영상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고부 갈등은 어느 날 갑자기 폭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작은 말 한마디, 작은 오해 하나가 쌓이고 쌓여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마치 빗방울 하나하나가 모여 강을 이루듯이 말이죠.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연입니다. 30대 며느리 어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나쁜 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남편 얘기만 나오면 무조건 편을 드세요. 제 마음은 들어주지 않으시고요. 이 며느리는 어느 날 용기를 내어 시어머니에게 하소연을 했습니다. 요즘 남편이 육아를 너무 안 도와줘요. 혼자서 아이 돌보고 집안일 하려니 정말 힘들어요. 퇴근하면 핸드폰만 보고 있어요. 며느리는 그저 공감받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랬구나, 많이 힘들겠네 하는 따뜻한 말 한마디를 기대했던 거죠. 어쩌면 내가 며칠 가서 도와줄까? 같은 실질적인 도움의 손길을 기대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우리 아들은 원래 성실하고 착한 아이야. 회사에서 일이 많아서 피곤한 것뿐이야. 남자들은 원래 집안일에 서툴러. 내가 조금만 이해해주면 안 될까? 이 말을 들은 며느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며느리는 시어머니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더 이상 털어놓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시어머니는 나름대로 며느리를 위로하려고 했습니다. 아들의 상황을 설명하고 이해심을 가져달라고 부탁한 것뿐이었죠. 그런데 왜 며느리는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걸까요? 바로 여기에 고부 갈등의 핵심이 숨어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설명을 했지만 며느리가 원했던 건 공감이었던 겁니다. 며느리는 자신의 힘듦을 인정받고 싶었는데 시어머니는 아들을 변호하는 데 집중했던 거죠. 더 큰 문제는 이런 패턴이 반복되면서 며느리가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시어머니는 항상 아들 편만 드시네. 나는 이 집에서 그냥 가족을 돌보는 사람일 뿐이구나. 내 마음은 중요하지 않은가 보다. 이런 생각이 굳어지면 며느리는 더 이상 시어머니에게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이렇게 느끼죠. 우리 며느리는 왜 나를 멀리할까? 나는 나쁜 말 한 적 없는데? 두 사람 모두 억울합니다. 두 사람 모두 나쁜 의도가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왜 이렇게 된 걸까요? 그 이유를 이제부터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많은 60대 시어머니들이 며느리의 불만을 들을 때 비슷한 감정을 느낍니다. 바로 내가 잘못 키운 것처럼 들린다는 느낌입니다. 한 60대 시어머니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며느리가 우리 아들 험담을 할 때마다 가슴이 철렁해요. 30년 넘게 정성껏 키운 내 아들인데 마치 제가 잘못 가르친 것처럼 느껴져요. 이 감정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공감하시죠? 자식은 부모의 분신과도 같습니다. 특히 60대 어머니 세대는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며 살아오셨습니다. 자신의 꿈도 커리어도 때로는 건강까지도 뒤로하고 오직 자식만을 바라보며 살아오셨죠. 그런데 며느리가 아들에게 불만을 토로하면 이 모든 노력이 부정당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내가 이렇게 키웠는데 내 아들이 그렇게 나쁜 사람이란 말이야? 라는 방어적인 마음이 자동으로 올라오는 겁니다. 게다가 시어머니는 아들의 어려움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받는 스트레스, 경제적 부담, 아버지로서의 책임감. 아들이 말하지 않아도 어머니는 그 무게를 느낍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 아들도 힘들어라고 말하게 되는 거죠. 또 다른 60대 시어머니 B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새벽같이 출근해서 밤늦게 들어오는 걸 보면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며느리는 그것도 모르고 남편이 집안일 안 한다고 불평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속상해서 아들을 좀 이해해달라고 한 것뿐인데 며느리 표정이 확 굳어지더라고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시어머니의 이런 반응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 자식이 오해받는 게 싫은 마음, 이 모든 게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감정입니다. 문제는 이 감정을 어떻게 표현하느냐입니다. 우리 아들 이해해줘라고 말하는 순간 며느리는 내 힘들면 중요하지 않구나라고 느끼게 됩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을 보호하려고 한 것뿐인데 며느리는 자신이 무시당했다고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또 다른 복잡한 감정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경쟁심입니다. 많은 시어머니들이 이 감정을 인정하기 어려워하시지만 사실 이것도 매우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평생 내 아들의 1순위였던 엄마. 그런데 결혼 후에는 며느리가 아들의 1순위가 됩니다. 이게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만 마음으로는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나는 30년을 키웠는데 저 사람은 몇 년 만났다고 우리 아들을 다 안다고 생각하네라는 생각이 무의식 중에 올라오는 거죠. 한 심리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어머니가 아들을 변호하는 것은 단순히 아들을 보호하려는 것만이 아닙니다. 자신의 정체성, 자신의 30년 노력, 그리고 엄마로서의 자리를 지키려는 본능적인 반응이기도 합니다. 이 모든 복잡한 감정들이 우리 아들은 원래 착해라는 한 문장으로 압축되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문장 하나가 며느리와의 관계에 큰 금을 만들어버립니다. 시어머니 여러분, 이런 감정을 느끼는 자신을 절대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건 지극히 인간적이고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다만 이 감정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동전의 다른 면을 봐야 합니다. 며느리는 왜 시어머니에게 남편 이야기를 꺼냈을까요? 정말 남편을 험담하고 싶어서였을까요? 아니면 시어머니를 난처하게 만들려고 했을까요? 대부분의 경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정서적 지지 추구라고 부릅니다. 사람은 힘들 때 누군가에게 자신의 감정을 털어놓고 그 감정을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특히 여성은 문제 해결보다 공감을 먼저 원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30대 며느리 C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남편을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정말 힘들어서 누군가에게 하소연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시어머니가 그랬구나, 많이 힘들었겠다 한마디만 해주셨어도 저는 위로가 됐을 거예요.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속마음을 털어놓는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아시나요? 이건 사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신뢰한다는 증거입니다. 이분이라면 내 마음을 이해해 주실 거야 라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용기를 낸 겁니다. 그런데 돌아온 반응이 우리 아들은 원래 착해였을 때 며느리는 이렇게 느낍니다. 첫째, 내 감정은 중요하지 않구나. 둘째, 시어머니는 항상 아들 편이구나. 셋째, 나는 이 가족에서 진짜 가족이 아닌가 보다. 넷째, 다시는 속마음을 털어놓지 말아야겠다. 특히 네 번째가 가장 위험합니다. 며느리가 더 이상 시어머니에게 마음을 열지 않으면 관계는 점점 형식적이 되고 거리가 멀어집니다. 명절에만 보는 사이,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사이가 되는 거죠. 또 다른 며느리 D씨는 이런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처음 결혼했을 때 시어머니를 정말 친어머니처럼 따랐어요. 힘든 일도 있으면 바로 전화드렸죠. 그런데 매번 남편 편만 드시더라고요. 남자들은 원래 그래 네가 좀 참아 이런 말씀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연락도 잘 안 하게 됐어요. 명절 때 인사만 하고 필요한 말만 하는 사이가 됐죠. 이게 시어머니가 원했던 결과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시어머니도 며느리와 가깝게 지내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된 걸까요? 핵심은 이겁니다. 며느리는 공감을 원했는데 시어머니는 해결책과 변호를 제공한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친구가 여러분에게 오늘 너무 피곤해, 일이 너무 많아라고 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때 너는 원래 체력이 약해서 그래. 운동 좀 해라고 말하면 친구가 기분 좋을까요? 아니죠. 그랬구나, 정말 힘들었겠다라고 말해주는 게 훨씬 좋습니다. 며느리가 원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문제 해결이나 아들 변호가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인정받는 것. 많이 힘들었구나라는 그 한마디입니다. 그리고 며느리에게는 또 다른 기대가 있습니다. 바로 편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며느리는 결혼을 통해 친정과 떨어져 시댁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건 엄청난 변화입니다. 평생 살던 집을 떠나 낯선 가족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며느리는 시어머니에게 이런 기대를 합니다. 이제 우리 가족이 됐으니 나를 진짜 딸처럼 아껴주실 거야. 내 편이 되어주실 거야. 하지만 시어머니가 항상 아들 편만 들면 며느리는 나는 이 집에서 영원히 남일 뿐이구나라고 느끼게 됩니다. 한 가족 상담사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며느리가 남편에 대한 불만을 말할 때
그건 실제로 남편을 나쁘게 보기 때문이 아닙니다. 단지 지금 이 순간 힘들고 누군가 자기 편이 되어 주길 바라는 것뿐입니다. 그 순간에 공감해주면 며느리는 오히려 남편을 더 이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대화를 바꿀 수 있을까요? 먼저 처음 사례로 돌아가 봅시다. 며느리가 남편이 육아를 안 도와줘서 너무 힘들어요라고 말했을 때 시어머니가 다르게 대답했다면 어땠을까요? 버전 1 기존 반응. 우리 아들은 원래 착하고 성실해. 회사 일이 많아서 피곤한 거야. 조금만 이해해줘. 버전 2 개선된 반응. 그랬구나. 혼자서 아이 돌보느라 정말 힘들겠다. 육아가 얼마나 힘든지 나도 알아. 많이 지쳤겠네. 두 반응의 차이가 보이시나요? 버전 1은 즉시 아들을 변호하고 며느리에게 이해를 요구합니다. 버전 2는 먼저 며느리의 감정을 인정하고 공감합니다. 그리고 만약 정말 아들에게도 할 말이 있다면 공감 먼저 한 후에 이렇게 이어갈 수 있습니다. 혼자 육아하느라 정말 힘들겠다. 공감. 우리 아들도 요즘 회사 일이 많은 것 같던데 두 사람 다 힘든 시기인가 보네. 상황 이해. 내가 며칠 가서 손주 봐줄까? 그동안 너도 좀 쉬고 아들이랑 둘이 대화할 시간도 가져봐. 실질적 도움. 이렇게 말하면 며느리의 반응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머니가 내 마음을 알아주시네. 어머니는 내 편이야 라고 느끼게 되는 거죠. 실제로 한 60대 시어머니 이 씨는 이 방법을 써보고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처음에는 좀 어색했어요. 제 본능은 우리 아들 변호하기였거든요. 그런데 며느리가 힘들다고 할 때 그래 많이 힘들지? 하고 먼저 공감해줬더니 며느리 표정이 확 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제가 아무 말 안 해도 며느리가 스스로 그래도 남편이 회사에서 스트레스 많이 받으니까 이해해야 줘라고 말하더라고요. 이게 바로 공감의 힘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감정이 인정받으면 상대방의 입장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구체적인 대화법을 몇 가지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상황 1. 며느리가 남편이 집안일을 안 해요라고 말할 때 피해야 할 반응. 남자들은 원래 집안일 못해. 내가 다 했어. 좋은 반응. 육아에 집안일까지 하면 정말 벅차지. 나도 그때가 가장 힘들었어.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까? 상황 2. 며느리가 남편이 아이랑 놀아주지 않아요라고 말할 때 피해야 할 반응. 우리 아들 바빠서 그래. 이해 좀 해줘. 좋은 반응. 애가 아빠랑 놀고 싶어 하는데 못 놀아주면 내 마음도 안타깝겠다. 주말에라도 시간을 내도록 내가 한번 얘기해 볼게. 상황 3. 며느리가 남편이 제 말을 안 들어요라고 말할 때 피해야 할 반응. 너도 좀 부드럽게 말해봐. 좋은 반응. 의사소통이 안 되면 정말 답답하지. 부부 사이에 그런 게 제일 힘들어. 둘이 잘 풀렸으면 좋겠다. 여기서 핵심 패턴이 보이시나요? 먼저 며느리의 감정을 인정한다. 공감을 표현한다. 필요하면 실질적인 도움을 제안한다. 아들을 변호하지 않는다. 특히 네 번째가 가장 어렵지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아들도 힘들어라는 말을 하고 싶은 충동을 참아야 합니다. 그 말은 나중에 며느리가 마음을 완전히 연 후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해결책 강요하지 않기입니다. 며느리가 해결책을 물어보면 그때 조언하고 그저 하소연하는 거라면 들어주기만 하는 것도 큰 도움입니다. 한 심리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공감은 기술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내가 옳다보다 내 마음이 중요하다를 먼저 생각하는 것. 그게 진짜 공감입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론은 알았는데 실제로 어떻게 실천할까요? 특히 이미 관계가 틀어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이미 며느리와 거리가 생긴 경우입니다. 60대 시어머니 F씨의 사례를 봐보겠습니다. F씨는 몇 년간 며느리와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명절에만 보고 전화도 거의 하지 않는 사이였죠. 그런데 어느 날 F씨가 용기를 내어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며느리야, 그동안 내가 내 마음을 잘 헤아리지 못한 것 같아. 내가 힘들 때 위로해 주지 못하고 자꾸 우리 아들 편 만든 것 같아서 미안해. 앞으로는 내 이야기를 더 잘 들어줄게. 며느리는 처음에 놀랐지만 곧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저도 서툴러서 어머니 마음 상하게 한 게 많았어요. 사실 저도 어머니랑 가깝게 지내고 싶었어요. 이 한 번의 대화로 두 사람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F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진심으로 사과하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요. 며느리도 저를 다시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고요. 물론 모든 경우가 이렇게 극적으로 풀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첫걸음은 인정입니다. 내가 며느리 마음을 몰라줬다는 것, 아들 편만 들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럼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단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1단계 과거 대화 돌아보기. 며느리와 나눴던 대화를 떠올려 보세요. 며느리가 힘들다고 할 때 나는 어떻게 반응했나요? 우리 아들은 원래 착해라고 말하지 않았나요? 이걸 인정하는 게 시작입니다. 2단계 솔직한 마음 전하기. 며느리에게 연락해서 진심으로 이야기해 보세요. 그동안 내 마음을 잘 몰라준 것 같아서 미안해. 앞으로는 내 이야기를 더 잘 들어줄게. 이 한마디가 관계를 바꿀 수 있습니다. 3단계 작은 것부터 실천하기. 당장 완벽하게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며느리가 다음에 힘들다고 말하면 그때 그랬구나, 힘들었겠다 한마디만 해보세요. 아들 변호는 참고요. 4단계 실질적인 도움 제안하기. 말로만 공감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도움을 주세요. 내가 손주 봐줄까? 반찬 좀 해다 줄까? 이런 작은 도움이 며느리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5단계 꾸준히 관심 표현하기. 가끔씩 며느리에게 연락해서 요즘 어때? 힘든 거 없어? 라고 물어보세요. 이게 며느리에게는 어머니가 나를 신경 쓰시는구나라는 느낌을 줍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진심입니다.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며느리를 내 딸처럼 아끼는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 한 가지 더 중요한 조언이 있습니다. 바로 아들 교육입니다. 사실 고부 갈등의 많은 부분은 남편, 즉 아들이 중간에서 제대로 역할을 못해서 생깁니다. 아들이 엄마와 아내 사이에서 균형을 잘 잡아준다면 고부 갈등의 절반은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가 아들에게 이렇게 말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들아, 내 아내가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더라. 육아하느라 지쳤을 거야. 내가 좀 더 도와주면 어떨까? 퇴근하고 조금만 일찍 들어가서 아이도 봐주고 아내랑 대화도 좀 해봐. 많은 시어머니들이 이 부분을 놓칩니다. 며느리한테는 아들을 이해하라고 하면서 정작 아들에게는 아무 말도 안 하죠. 하지만 진짜 사랑은 아들에게도 솔직하게 조언해 주는 겁니다. 한 60대 시어머니 지씨는 이렇게 했습니다. 아들에게 너도 회사 일이 힘들겠지만 내 아내는 24시간 육아 전쟁터에 있어. 주말에라도 아내 좀 쉬게 해줘라고 말했어요. 처음에는 아들이 좀 서운해하더니 나중에는 제 말이 맞다고 하더라고요. 그 뒤로 아들이 육아에 더 참여하고 며느리 표정도 밝아졌어요. 이게 진짜 현명한 시어머니입니다. 무조건 아들 편만 드는 게 아니라 아들에게도 필요한 말을 해주는 거죠. 또 하나, 며느리의 가족도 존중해 주세요. 며느리가 친정 부모님 이야기를 하면 그래, 내 부모님도 보고 싶으시겠다라고 말해주세요. 명절에 친정에도 가고 싶어 하면 그래, 다녀와. 우리는 괜찮아라고 말해주세요. 며느리는 결혼하면서 친정과 멀어지게 됩니다. 그게 얼마나 외로운 일인지 60대 어머니들도 딸이 있다면 더 잘 아실 겁니다. 그 마음을 이해하고 배려해 주는 것,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계를 인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며느리와 친해지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성격 차이도 있고 가치관 차이도 있으니까요. 그럴 때는 무리하게 가까워지려고 하기보다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서로 존중하는 관계를 만드는 게 더 현명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며느리를 내 소유로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며느리는 독립적인 한 사람입니다. 내 뜻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생각과 감정이 있는 한 인간이죠. 그걸 존중하는 것, 그게 출발점입니다. 한 가족 상담사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완벽한 고부 관계는 없습니다. 다만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관계는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고부 갈등은 누가 옳고 그른 문제가 아닙니다. 서로 다른 두 사람이 같은 가족이 되는 과정에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마찰입니다. 이 마찰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중요한 거죠. 며느리를 내 딸처럼 아끼는 마음, 며느리의 힘듦을 내 일처럼 공감하는 마음, 그리고 아들뿐만 아니라 며느리의 편도 되어주는 용기. 이 세 가지만 있다면 여러분의 고부 관계는 분명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들 수 있습니다. 평생 해오던 방식을 바꾸는 게 쉽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한 번씩 작은 변화를 시도해 보세요. 그랬구나, 힘들었겠다, 이 한마디부터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며느리와의 좋은 관계는 결국 여러분의 아들에게도 손주에게도 그리고 여러분 자신에게도 큰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며느리가 행복해야 아들도 행복하고 가정도 평화롭습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우리 아들은 원래 착해라는 작은 말 한마디가 어떻게 고부 갈등을 만드는지, 그리고 그 이면에 있는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진짜 마음은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시어머니는 나쁘지 않습니다. 며느리도 나쁘지 않습니다. 단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하고 서로 다른 것을 기대할 뿐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고 대화 방식을 조금만 바꾸면 관계는 충분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며느리가 힘들다고 할 때 먼저 공감하세요. 아들을 즉시 변호하지 마세요. 며느리를 내 딸처럼 아끼는 마음을 가지세요. 실질적인 도움을 주세요. 아들에게도 필요한 조언을 해주세요. 이 5가지만 기억하셔도 여러분의 고부관계는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혹시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가족관계에 도움이 되는 좋은 영상들을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고민도 나눠주세요.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함께 성장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며느리가 먼저 다가오게 만드는 시어머니의 대화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가족과 함께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